고아윤은 땀으로 축축한 손을 조심스럽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은 그 흔한 핸드크림 한번 제대로 발라본 적 없는 거친 손이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어두운 색의 유니폼은 마치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장벽처럼 느껴졌다. 오늘 밤 하윤은 평소와는 다른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웅장한 샹들리에가 천장 가득 빛을 뿜어내고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된 바닥에는 그녀의 낡은 운동화가 왠지 모르게 초라해 보였다.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1%만이 드나든다는 JK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연회장이었다. 하윤의 임무는 간단했다. 화려한 연회장 구석구석을 돌며 손님들이 마시고 남긴 잔을 치우고 혹시 모를 오염을 청소하는 것. 그녀는 이 거대한 연회장에서 마치 투명 인간처럼 움직였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고 그녀는 그저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다. 27살의 고아윤. 한때는 촉망받는 패션 디자이너였지만 지금은 그저 청소부일 뿐이었다. 그녀의 삶은 3년 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믿었던 연인과 가장 친한 친구의 배신. 그것은 그녀의 꿈과 미래, 그리고 존재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냈다. 그 후 하윤은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고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숨죽여 살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훈련된 군인처럼 정확하고 조용했다. 한 손에는 깨끗한 천이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벽 쪽을 따라 걸었다. 그러다 우연히 마주친 한 남자의 모습에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김민준, 그녀의 전 남자친구이자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남자. 그는 화려한 수트를 차려입고 성공한 사업가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서지수도 함께였다. 지수는 민준의 팔짱을 끼고 밝게 웃고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에는 민준이 예전에 하윤에게 주려 했던 그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하윤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3년 동안 억지로 억눌러 왔던 분노, 슬픔, 배신감이 한꺼번에 그녀의 심장을 덮쳤다. 그녀는 서둘러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지수의 시선이 하윤에게로 향했다. 지수는 처음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하지만 하윤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지수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다. 어머, 민준 씨, 저기 좀 봐. 우리 고아윤이 아니야. 세상에.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몰골이 말이 아니네. 지수는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하윤을 조롱했다. 민준 역시 그녀를 발견하고는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하윤아, 오랜만이네. 네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할 줄이야. 하긴 네 실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겠지. 민준의 말은 칼날처럼 하윤의 가슴을 찔렀다. 3년 전 그녀의 디자인을 훔쳐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고 그녀를 표절범으로 몰아 세상으로부터 매장시킨 장본인인 그였다. 그들은 하윤의 재능을 이용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하윤은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하윤은 그들의 비난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그녀의 침묵은 그들을 더욱 자극했다. 야, 고하윤, 네가 그렇게 조용히 있으면 우리가 불쌍해서라도 돈이라도 좀 줄 줄 알아. 네가 그렇게 원했던 디자인 공모전. 내가 1등 했어. 어때? 기분 좋냐? 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민준 씨도 이젠 내 옆에 있고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 비참한 인생 평생 그렇게 살다 죽어. 지수의 목소리는 연회장 가득 울려 퍼졌다.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서 하윤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하윤은 그들의 비웃음과 경멸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분노와 고통이 들끓고 있었지만 그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차갑게 얼어붙은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었다. 강현준, 이 연회장을 주최한 JK그룹의 젊은 CEO였다. 그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이 되어 있었다. 차가운 이성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무장한 그는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홀로 모욕을 당하고 있는 하윤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눈빛에 꽂혔다. 그 속에서 그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강인한 의지를 보았다. 그녀는 결코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비난 속에서도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았고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현주는 그녀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천을 보았다. 그녀가 그들의 비난을 들으며 자신의 손에 들린 천을 쥐었다 폈다 하는 모습. 그 행동에서 그는 깊은 고뇌와 고통을 읽었다. 현주는 조용히 자신의 비서에게 다가가 귀에 속삭였다. 저기 있는 청소부 직원에 대해 알아봐. 이름, 신원, 모든 것을, 그리고 저 2명의 신원도. 비서는 현준의 지시에 의아해하면서도 곧바로 움직였다. 현준은 계속해서 하윤을 주시했다. 그는 그녀가 그들의 비난을 견디는 모습에서 그들의 관계에 복잡한 사연이 얽혀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오래전에 잊혔던 어떤 기억의 파편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와 연결된 아주 중요한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연회장 한 구석에서 계속되는 모욕에도 불구하고 하윤은 그저 묵묵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 지수와 민주는 그녀의 반응에 더욱 심술이 났다. 그들은 하윤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며 사람들 앞에 그녀의 비참한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려고 했다. 그 순간 하윤의 손에 들려있던 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깨졌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연회장 가득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하윤에게로 향했다. 하윤은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보며 자신의 삶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녀는 결코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누군가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녀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차갑지만 단단한 눈빛을 가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연회장 가득 울려 퍼진 유리 조각 소리는 모든 시선을 고하윤에게로 집중시켰다. 지수와 민준의 비웃음은 일순간 멈췄고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윤은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을 보며 무력감에 휩싸였다. 마치 그녀의 삶이 저 조각들처럼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것 같았다. 그때 차갑지만 부드러운 손이 그녀의 손목을 감싸 쥐었다. 놀란 하윤이 고개를 들자 그녀의 시선에 들어온 것은 낯선 남자의 모습이었다. 강현준. 그는 거대한 연회장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수트는 그의 냉철한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타인을 압도하는 강한 힘이 서려 있었다. 그는 하윤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 지수와 민준을 향해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이곳은 제 회사의 창립기념 연회장입니다. 저희 회사의 직원에게 이런 무례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현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지수와 민주는 현준의 정체를 알아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JK그룹의 CEO 강현준. 그들의 모든 성공은 현준이 주최하는 이런 연회에 참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은 감히 현준에게 대들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민주는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았다. 강현준 회장님,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저희와 개인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요. 현준은 민준의 말을 끊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개인적인 문제라 제 눈에는 그저 한 여성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당신이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현준의 말은 칼날처럼 민준의 가슴을 찔렀다. 민준은 현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가 자신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현준은 다시 하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따뜻함과 배려가 섞여 있었다. 그는 하윤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는 그녀의 손바닥에 묻은 유리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냈다. 괜찮습니까? 하윤은 현준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그녀를 걱정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현준은 그녀의 눈물을 보며 굳게 다짐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선언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고 현준과 하윤을 바라보았다. 하윤은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현준은 하윤의 손을 놓지 않고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녀의 몸은 그의 품속에 갇혔고 그의 심장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들렸다. 쿵, 쿵. 그의 심장 소리는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듯했다. 이분은 제 연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고하윤입니다. 그 누구도 제 연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현준의 충격적인 선언에 연 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하윤은 놀라서 현준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그녀를 자신의 연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지수와 민주는 경악에 질린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고하윤이 강현준 회장님의 연인이라니. 지수는 분노와 질투에 휩싸였다. 그녀는 하윤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하윤을 향해 이를 갈았다. 현준은 하윤의 어깨를 감싸 안고는 그녀를 데리고 연 회장을 빠져나왔다. 그의 채 올라탄 하윤은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현준은 조용히 그녀의 안전벨트를 메어주고는 차를 출발시켰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하윤은 현준의 목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그에게 물었다. 왜 저를 도와주신 거죠? 저는 당신이 아는 사람이 아닌데. 현준은 운전대를 잡은 채 하윤의 물음에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이 맞습니다. 내가 잊고 지냈던 아주 중요한 사람. 당신을 본 순간 나는 당신의 눈빛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윤은 현준의 알 수 없는 말에 의아해했다. 그가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현준은 그녀의 과거에 대해, 그녀의 배신당한 꿈에 대해, 그리고 그녀의 재능에 대해 모두 알고 있는 듯했다. 차는 밤거리를 달렸다. 창밖의 풍경은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하윤의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방금 전의 굴욕적인 순간들을 떠올리며 고개를 숙였다. 현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차를 멈추고 하윤을 바라보았다. 당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까? 현준의 물음에 하윤은 눈을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복수.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단어였다. 3년 동안 억지로 외면해왔던 그 단어. 그녀는 복수를 원했다. 그들의 성공을 무너뜨리고 그녀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럴 힘이 없었다. 그녀는 너무나도 나약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 저는 그런 힘이 없어요. 저는 그냥 청소부일 뿐이에요. 하윤의 자조적인 말에 현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청소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최고의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재능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힘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당신의 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준의 진심 어린 말에 하윤의 마음이 흔들렸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다시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그녀는 민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녀는 다시 한번 그녀의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까?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의지가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차는 어느새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 앞에 멈춰 섰다. 현주는 하윤을 데리고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그녀가 살고 있는 낡은 옥탑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웅장했다. 현주는 하윤에게 말했다. 이제 이곳이 당신의 집입니다. 당신이 다시 강해질 때까지 이곳에서 머무르세요. 제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윤은 현준의 진심 어린 배려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온기를 느꼈다. 그날 밤 하윤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새로운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사람들에게 그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줄 것이다. 고아윤은 강현준의 저택에 머무는 동안 마치 꿈속을 걷는 듯한 기분이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의 삶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현준의 저택은 그녀에게 잊고 지냈던 색깔들을 되찾아 주었다. 정원 가득 피어난 장미의 붉은빛, 창밖으로 보이는 숲의 싱그러운 초록빛,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의 은은한 금빛까지. 그녀의 눈은 다시 빛을 보기 시작했고 그녀의 마음은 서서히 해빙되기 시작했다. 현주는 하윤에게 최대한의 배려를 베풀었다. 그는 그녀에게 최고급 드레스와 신발을 제공했지만 하윤은 여전히 자신이 입고 온 낡은 옷을 더 편안하게 느꼈다. 현주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는 대신 그녀가 스스로의 의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보고 도와주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믿으세요. 현주는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하윤은 그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옆에서 그녀를 진심으로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큰 위안을 얻었다. 현주는 하윤의 과거를 조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녀가 잃어버린 꿈을 되찾아줄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하윤의 디자인을 훔쳐간 김민준과 서지수의 회사를 은밀하게 조사했다. 현준의 정보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그들의 회사가 JK그룹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는 이 정보를 이용해 그들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오후, 하윤은 저택의 서재에서
우연히 현준의 옛날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의 현준은 지금의 차가운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소년이었다. 사진 속 소년의 옆에는 한 소녀가 서 있었다. 하윤은 그 소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 소녀는 바로 현준의 어머니였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하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달랐다. 사진 속의 그녀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윤은 그 사진 속에서 낯선 기시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기억해냈다. 그녀가 어릴 적 엄마의 손을 잡고 시장을 걷다가 우연히 만났던 한 소년을. 그 소년은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그녀의 엄마에게서 따뜻한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었다. 하윤은 현준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소녀는 혹시 회장님 어머님이신가요? 현준은 놀란 눈으로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하윤이 어떻게 이 사진을 알게 되었는지 의아해했다. 현준은 하윤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의 어머니는 한때 촉망받는 패션 디자이너였지만 불의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고 청소부로 살아야 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편견과 싸우며 홀로 현준을 키워냈다. 그리고 현준이 성공한 사업가가 되자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현준은 하윤의 모습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보았던 것이다. 3년 전 그녀의 디자인을 훔쳐 성공한 민준과 지수처럼 현준의 어머니 역시 과거에 자신의 디자인을 도둑맞아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다. 하윤은 현준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와 현준은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서로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고 서로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느꼈다. 현준은 하윤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썼던 낡은 스케치북을 건넸다. 스케치북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그렸던 수많은 디자인들이 담겨 있었다. 하윤은 스케치북을 넘기며 숨이 막히는 듯한 감동을 느꼈다. 그 디자인들은 그녀가 잃어버렸던 디자인들에 대한 영감을 불러일으켰다. 하윤은 붓을 들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이것들을 제가 봐도 될까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꿈을 당신이 대신 이루어 주세요. 현준은 하윤에게 자신의 어머니의 유산을 넘겨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스케치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의 꿈이자 현준의 희망이었다. 하윤은 그 스케치북을 가슴에 품고 다시 붓을 들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뜨거웠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현준의 어머니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디자인들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현준은 하윤의 작업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가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은 그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는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그날 밤 현준은 하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며칠 후 JK그룹에서 주최하는 신인 디자이너 공모전이 있습니다. 당신이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윤은 놀라서 현준을 바라보았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주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현준의 진심 어린 제안에 하윤은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되찾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들에게 그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에 맞설 용기를 얻었다. 현주는 하윤의 결심에 미소 지었다. 그는 하윤의 손을 잡고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뒤에는 제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제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윤은 현준의 따뜻한 손길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다. 그날 이후 하윤은 밤낮으로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의 열정은 그녀를 나약하게 만들었던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현주는 그녀의 작업 과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고 그녀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걸고 돕기로 결심했다. 고하윤이 JK그룹 신인 디자이너 공모전 참가를 결심한 후 강현준의 저택은 그녀를 위한 작업실로 변모했다. 현주는 최고급 재료와 장비들을 아낌없이 지원했고 하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에 몰두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억눌려 있던 그녀의 재능은 마치 봉인된 댐이 터지듯 폭발적인 힘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현준의 어머니가 남긴 스케치북에서 영감을 얻어 자신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냈다. 현준은 그녀의 작업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며 그녀의 작품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당신은 내가 본 그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디자인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현준의 칭찬에 하윤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그녀는 현준의 진심 어린 응원 덕분에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후원자와 피후원자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현주는 하윤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겪었던 비극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고 하윤은 자신의 과거를 현준에게 털어놓았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한편 하윤의 전 남자친구 김민준과 친구 서지수는 자신들의 회사 유니크 디자인이 JK그룹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되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JK그룹의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고 재계의 거물이 될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앞날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를 알지 못했다. 그 그림자가 바로 그들이 비웃었던 청소부 고하윤과 그녀를 돕고 있는 강현준이라는 것을 현주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유니크 디자인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척하며 그들의 비리와 약점을 파헤쳤다. 현준의 비서가 수집한 정보는 충격적이었다. 김민주는 하윤의 디자인을 훔친 후에도 다른 신인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표절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며 사업을 확장해왔다. 서지수는 민준의 비리를 덮어주며 그 대가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했다. 그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성공적인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내면은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현주는 이 모든 증거들을 철저하게 수집했다. 그는 민준과 지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하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그녀에게 상처를 준 모든 이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공모전 심사 날짜가 다가오자 현주는 하윤을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하윤을 자신의 저택에 있는 개인 작업실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현준의 어머니가 생전에 사용했던 디자인 도구들과 그녀가 남긴 마지막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디자이너의 가장 큰 무기는
손끝에서 나오는 섬세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진실된 이야기라고요. 현준의 말에 하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현준의 어머니가 남긴 작품을 보며 자신의 디자인에 그녀의 진심을 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과 절망, 그리고 현준을 만나 다시 얻게 된 희망을 디자인에 녹여냈다. 그녀의 작품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한 여자의 인생이 담긴 이야기가 되었다. 한편 유니크 디자인의 김민준과 서지수는 이번 공모전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한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심사위원의 권한을 이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우승자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자신들의 앞에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승리와 성공에 대한 욕망만이 가득했다. 공모전 당일, 하윤은 현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대회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초라한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현준이 직접 고른 우아하고 세련된 드레스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대회장에 들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모든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당당하게 런웨이를 걸었다. 김민준과 서지수는 심사위원석에 앉아 하윤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하윤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비웃었던 청소부가 이렇게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특히 지수는 질투와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하윤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말도 안 돼. 고하윤이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민주는 하윤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위협을 느꼈다. 그는 하윤이 현준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하윤이 자신들의 과거를 모두 현준에게 털어놓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었다. 심사가 시작되고 하윤은 자신의 작품을 선보였다. 그녀의 작품은 섬세한 기술과 진실된 이야기가 담겨 있어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다. 민준과 지수는 하윤의 작품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애썼지만 그들의 비난은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먹히지 않았다. 결국 하윤은 최종 심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트로피를 들고 당당한 모습으로 심사위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민준과 지수는 분노와 굴욕감에 몸을 떨었다. 그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하윤은 무대 아래로 내려와 현준의 품에 안겼다. 현준은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리고 그는 하윤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사람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하윤은 현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들에게 그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줄 것이다. 고하윤이 신인 디자이너 공모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 언론은 그녀의 성공 스토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무명의 청소부에서 촉망받는 신인 디자이너로 신분 상승했다. 그러나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강현주는 하윤의 우승을 발판 삼아 김민준과 서지수의 유니크 디자인을 무너뜨릴 본격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현주는 하윤에게 자신의 모든 계획을 털어놓았다. 이번 공모전은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첫걸음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디자인이 아닌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줘야 합니다. 하윤은 현준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사람들에게 그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줄 것이다. 현주는 유니크 디자인과의 협력 사업을 일시 중단시켰다. 그는 민준과 지수에게 JK그룹의 엄격한 내부 규정과 품질 검사를 통과해야만 협력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민준과 지수는 당황했지만 JK그룹과의 협력 사업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현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현준은 이 기회를 이용해 그들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칠 생각이었다. 민준은 하윤의 성공에 대한 불안감과 현준의 알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의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하윤이 현준에게 자신들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초조함에 떨었다. 지수 역시 하윤에 대한 질투와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하윤의 성공을 눈뜨고 볼 수 없었다. 그녀는 하윤의 성공을 방해하고 그녀를 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릴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밤, 하윤은 현준의 작업실에서 새로운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작업실에 전기가 나갔다. 하윤은 당황하며 주변을 살폈지만 작업실은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다. 그때 누군가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 사람은 바로 서지수였다. 어머, 고하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엉뚱한 꿈이라도 꾸고 있었나 보네. 지수는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하윤을 조롱했다. 그녀의 손에는 하윤의 디자인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지수는 하윤의 스케치북을 들여다보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세상에 아직도 이런 구닥다리 디자인을 하고 있다니. 네가 이래서 평생 내 발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지수는 하윤의 스케치북을 찢어버리려고 했다. 그때 하윤이 지수의 손을 강하게 잡았다. 그만해. 서지수, 내 꿈은 이제 더 이상 네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수는 하윤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지만 이내 분노에 휩싸였다.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넌 그냥 청소부일 뿐이야. 너 같은 애가 감히 내 자리를 넘봐. 지수는 하윤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하윤은 지수의 손길에 저항하며 그녀를 밀쳐냈다. 그때 작업실 문이 열리고 강현준이 들어왔다. 현준은 작업실의 암흑 속에서 하윤과 지수가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졌다. 서지수 씨, 지금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현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지수는 현준의 등장에 화들짝 놀라며 하윤에게서 손을 떼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하윤이가 걱정돼서. 지수는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현준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작업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스케치북 조각들을 보았다. 그는 지수의 비열한 행동에 분노했다. 서지수 씨, 당신은 지금 JK그룹의 재산에 손을 댄 겁니다. 당신은 제 어머니의 유산을 모욕하고 제 연인의 꿈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이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현준의 말은 지수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현준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었다. 그녀는 현준에게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현준은 그녀를 외면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JK그룹과의 모든 관계가 끝났습니다. 당신의 비열한 행동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현준은 지수를 밖으로 내보내고 하윤에게 다가갔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스케치북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주워 담았다. 하윤은 현준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이래로 버렸던 온기와 사랑을 느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다시 그리면 됩니다.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현주는 하윤을 품에 안고 그녀를 위로했다. 하윤은 현준의 품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다. 그날 이후 하윤은 더욱 강해졌다. 그녀는 지수가 찢어놓은 스케치북 조각들을 이어붙이며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냈다. 그녀의 작품은 더욱 깊은 감동과 진정성을 담고 있었다. 다음 날 현주는 유니크 디자인과의 협력 사업을 완전히 파기했다. 그는 민준과 지수의 모든 비리를 언론에 폭로했다. 유니크 디자인은 하루아침에 사기꾼들의 소굴로 낙인 찍혔고 그들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민준과 지수는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의 비난 속에서 살아야 했다. 하윤은 현준의 도움으로 복수에 성공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디자이너로 거듭났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되찾았고 현준의 사랑을 얻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위대한 힘이 되었다. 강현준의 결정적인 조치로 인해 김민준과 서지수의 회사는 풍비박산났다. 언론은 그들의 비열한 행태를 앞다투어 보도했고 유니크 디자인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민준과 지수는 그제야 자신들이 비웃었던 고아윤이 얼마나 거대한 존재에 도움을 받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들의 후회와 절망은 이미 늦은 것이었다. 하윤은 현준의 도움으로 복수에 성공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민준과 지수가 겪는 고통을 보며 통쾌함을 느끼기보다 왠지 모를 공허함과 슬픔을 느꼈다. 그들은 한때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현주는 하윤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행복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과거를 잊지 마세요. 하지만 그 과거에 얽매여 살지도 마세요.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윤은 현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현준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현준은 하윤에게 자신의 회사 내에 새로운 디자인팀을 만들고 그녀에게 그 팀을 이끌어달라고 제안했다. 하윤은 현준의 제안에 감사했지만 망설였다. 회장님,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의 도움이 아닌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하윤의 솔직한 고백에 현준은 미소 지었다. 그는 하윤의 강한 의지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랐다. 현준은 하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좋습니다. 그럼 JK그룹의 지원을 받지 않고 당신 혼자 힘으로 회사를 설립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당신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윤은 현준의 제안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는 그녀를 믿어주었다. 그녀는 현준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딴 하윤 디자인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하윤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사무실을 구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직원들을 채용하는 모든 과정이 그녀에게는 도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현주는 하윤의 뒤에서 그녀를 조용히 도왔다. 그는 그녀에게 필요한 정보와 인맥을 제공해 주었고 그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나타나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하윤은
자신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자신의 과거를 담은 디자인 컬렉션을 발표했다. 그녀의 컬렉션은 언론과 패션계의 극찬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과 절망을 디자인에 녹여냈고 그 진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하윤 디자인은 빠르게 성장했다. 그녀의 회사는 단기간에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하윤의 성공 소식을 들은 민중과 지수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다. 그들은 하윤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며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다. 그들은 하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이었다. 하윤은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하윤은 현준의 저택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현준은 하윤의 성공을 축하해주기 위해 작은 파티를 열었다. 그들의 식탁 위에는 현준이 직접 만든 요리들이 놓여 있었다. 하윤은 현준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다. 회장님, 아니, 현준 씨,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저를 믿어주고 저에게 힘을 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낡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윤의 진심 어린 말에 현준은 미소 지었다. 아닙니다. 하윤 씨, 당신은 원래부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가진 빛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현준은 하윤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하윤 씨, 이제는 당신을 향한 제 마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윤은 현준의 예상치 못한 고백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현준을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사랑을 두려워했다. 현준은 하윤의 망설임을 읽고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저를 받아줄 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않겠다고. 하윤은 현준의 품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현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위대한 힘이 되었다. 고하윤은 강현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망설임 끝에 마음의 문을 열었다. 3년 동안 꽁꽁 닫아두었던 그녀의 심장은 현준의 따뜻한 사랑으로 인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들은 연인이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교류를 넘어 서로의 삶을 변화시키는 깊은 관계가 되었다. 하윤은 현준의 사랑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했고 현준은 하윤의 곁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따뜻한 온기를 되찾았다. 하윤 디자인은 나날이 번창했다. 하윤은 독창적인 디자인과 진정성 있는 브랜드 스토리로 패션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성공은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김민준과 서지수에게는 가혹한 현실이었다. 그들은 하윤의 성공 소식을 접할 때마다 깊은 좌절감과 후회 속에서 몸부림쳤다. 그들의 삶은 하윤이 겪었던 비참한 과거보다 더 비참한 현실이었다.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의 비난 속에서 살아야 했다. 어느 날 하윤은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초췌한 모습의 서지수를 마주쳤다. 지수는 하윤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하윤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다 내 욕심 때문이었어. 너의 재능을 질투했고 너의 자리를 탐냈어. 제발 나를 용서해줘. 지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하윤의 마음은 흔들렸다.
한때 그녀에게 가장 소중했던 친구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움과 분노는 서서히 사라졌다. 하지만 하윤은 지수를 용서하는 대신 그녀에게 냉정하게 말했다. 지수야,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너는 내 꿈을 짓밟았고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어. 하지만 나는 너에게 복수하지 않을 거야. 너는 이미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까. 하윤의 말은 지수의 가슴을 찔렀다. 지수는 하윤의 냉정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윤은 지수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뒤돌아섰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각자의 삶을 살자.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때 다시 만나자. 하윤은 지수에게 용서 대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통쾌함을 얻기보다 자신의 행복을 선택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증오와 분노가 아닌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 하윤은 민준의 회사 앞에서 그를 만났다. 민준은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된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하윤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하윤아,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너의 재능을 질투했고 너를 버리고 지수를 선택한 것을 후회해. 내가 너를 배신한 건 내가 너무 나약했기 때문이야. 성공에 대한 욕망에 눈이 멀어서 너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민준의 사과에 하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준의 진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에게도 지수에게 했던 것과 같은 말을 남겼다. 민준아,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너도 지수처럼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까. 하윤은 민준에게도 용서 대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현준이 기다리고 있는 차로 향했다. 현준은 하윤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하윤은 현준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달았다. 괜찮습니까? 현준의 말에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현준 씨,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윤은 현준의 품에 안겨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통해 행복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여 살지 않았다. 그녀는 현준의 사랑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기적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다. 고아윤과 강현준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서로의 삶을 완성하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되었다. 3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청소부로 살아야 했던 하윤은 이제 어엿한 한 회사의 대표이자 현준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현준 또한 하윤을 통해 차가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행복과 따뜻함을 되찾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꿈꿨다.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언론은 그들의 러브 스토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보며 진정한 사랑은 신분이나 배경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윤은 자신의 성공을 발판 삼아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하윤 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재단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신인 디자이너들을 후원하고 그들의 꿈을 응원했다. 어느덧 두 사람은 서로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아름답고 진실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결혼식에는 하윤이 빵집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녀를 응원했던 사람들, 그리고
현준의 든든한 조력자들이 모두 모였다. 그들의 축복 속에서 하윤과 현준은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결혼 후 하윤과 현준은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하윤은 바쁜 회사 생활 속에서도 현준을 위한 따뜻한 가정을 만들었고, 현준은 하윤의 곁에서 그녀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들의 삶은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동화 같았다. 시간이 흘러 하윤은 자신의 첫 번째 작품인 새로운 시작 컬렉션의 10주년 기념 패션쇼를 개최했다. 패션쇼의 마지막 무대는 하윤과 현준이 함께 꾸몄다. 하윤은 자신이 디자인한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현준은 그녀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수트를 입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런웨이를 걸었다. 그들의 모습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패션쇼가 끝난 후 하윤은 자신의 성공을 기념하는 연회에서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한 사람 덕분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그분은 저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꿈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사랑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제 남편 강현준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윤의 진심 어린 고백에 현준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하윤에게 다가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단순한 연인의 포옹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삶을 구원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위대한 사랑의 포옹이었다. 그들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하윤과 현준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사랑, 그리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다. 한 여자의 조용한 투쟁과 한 남자의 은밀한 조력,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피어난 기적과 같은 사랑은 세상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영원한 행복을 찾았다. 그들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이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윤과 현준의 이야기는 단순한 허구가 아닌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숨겨진 희망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고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짓누를 때에도 우리는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믿음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하윤과 현준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당신의 삶 속에도 언젠가 기적과 같은 사랑이 찾아오기를, 그리고 당신의 상처가 모두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삶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